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노년에 갑자기 돈이 다 사라져버린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하셨던 분들,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셨던 분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한 분들 대부분이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곁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 특징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특징들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왜 열심히 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신 분들 중에도 노년에 재산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나이 들어서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운일까요? 아닙니다. 성격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몬체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자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버는 것만 배우셨지 지키는 것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으셨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의 격동기를 살아오시면서 그냥 악착같이 버는 것만이 살 길이었던 시대를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설마 나를 속이겠어. 사람을 너무 믿는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특징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던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남을 속인 적이 없으니까 남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눈앞에서 자식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살갑게 챙겨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려버립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살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합해서 노후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아파트 경비실 옆에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을 보면 꾸벅 인사를 하고 어르신 밥은 드셨냐? 날씨가 추우신데 괜찮으시냐? 하면서 살뜰하게 챙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그 청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요. 제 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 안전하고 한 달에 4%씩 수익이 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한 달에 4%면 1년에 48%입니다. 1억을 넣으면 1년에 4,8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 누가 봐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동안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설마 저렇게 착한 아이가 나를 속이겠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게 바로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함정입니다. 사기꾼들은 정직한 사람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일수록 남도 자기처럼 정직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몬체크에서는 이것을 신뢰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신뢰는 덕목이지만 과잉 신뢰는 독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을 믿는 기준은 그 사람의 친절함이 아니라 그 제안의 논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하면 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유예 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월 2%면 연 24%인데 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자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 사기에 자기도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우리 자식은 달라. 자식에게 무너지는 사람. 이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잃는 건 그 억울함과 배신감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자식이 악한 마음을 먹고 부모 돈을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자식이 진심으로 잘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짐을 부모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입니다. 어떤 패턴이냐고요?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만 빌려달라고 해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드려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빌려달라고 해요. 그때 이미 처음 빌려간 돈을 못 받으신 상태지만 그냥 넘어가요. 자식 사업이 잘 되면 다 갚겠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만 버티면 된다고, 이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된다고요. 부모 마음에 어떻게 거절해요? 또 드려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노후 자금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자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자식이 잘못인 걸까요? 부모가 잘못인 걸까요? 사실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 돈으로 사업 위기를 반복적으로 넘기려 한 것이 문제고, 부모는 자식 사랑을 경계 없이 표현한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자식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배우도록 두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계속 구해주면 자식은 실패에서 배우지 못해요. 그리고 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가져가는 더 큰 실패를요. 하몬체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지만 자식의 낚싯대를 대신 잡아주는 것은 부모의 실수라고요. 노후 자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무너지면 결국 그 짐은 다시 자식에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미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선을 그으세요. 사랑을 거두라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에 경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나 정도면 알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을 가진 분들은 본인이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보셨고, 어려운 일도 많이 넘기셨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어느 정도 아신다고 느끼시죠? 그 자신감,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정말로 값진 자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감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때 생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 상품이 복잡해지고 투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예전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시는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권유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분은 예금 같은 거겠지 하고 대충 사인을 하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
카카오톡으로 어떤 링크가 옵니다. 클릭하면 경품 이벤트 페이지가 열리고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선물을 준다고 해요. 뭐, 요즘 이런 이벤트 많잖아 하고 입력하십니다. 그게 피싱 사기의 시작이었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알아 하시거든요.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물어보면 무식해 보일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말해도 내가 그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십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노후 자금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원칙 하나를 만드세요.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한 것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무조건 자식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네 번째 특징, 한 방이 있어. 한 번에 다 바꾸려는 사람. 이 특징은 특히 60대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조금씩 모아오셨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지?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뭔가 한 번에 확 불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아찔하시죠. 그 불안감이 이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한 방을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는 영상을 보고 전 재산의 절반을 그 종목에 넣으시는 거죠. 또는 부동산 경매를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행이라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 경험 없이 갑자기 시작한 투자에서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전 재산이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 곳에 집중 투자했을 때 실패하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 방을 노리게 되는 심리적인 근원을 짚어드릴게요. 이건 사실 불안감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초조함이 한 방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조금씩 성실하게 모아오셨잖아요. 그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노후에 갑자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몬 체크에서 재물운을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입니다. 평생 한 방향으로 걸어온 사람의 기운은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그 기운을 갑자기 한 방을 노리면서 흐트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흩어질 수 있어요.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만 하세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 안에서도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누세요. 이게 어르신들에게 맞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재물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 전에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징, 재수 없는 소리, 나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가진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 자존심이 문제를 더 크게 키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됐을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거 사기인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알아보고 한 거야. 내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계속 더 넣습니다. 그게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시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실이 점점 커져요. 두 번째, 건강 문제를 무시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재산이랑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 그 치료비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남자 어르신들 중에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가기 싫으신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가면 뭔가 큰 병이라고 할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정말 큰 병이 되어서 발견됩니다. 그때는 치료비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물을 지키는 것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따로 떼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잘못됐을 때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누군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설마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며 외면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돈을 빌려준 상태이면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초기에 인정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사기에 걸렸다는 걸 초기에 인정하면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건강 이상을 초기에 인정하면 조기 치료로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초기에 인정하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몬체크에서 재물운과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유연함입니다.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함,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를 직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결국 재물을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특별추가 이런 말이 들리면 즉시 도망가세요.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 말들 중 하나라도 들으시면 그 순간 자리를 피하세요. 절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원금 보장의 고수익.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될수록 수익률은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원금 보장이면서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은 반드시 사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오늘 안에 마감이에요. 진짜 좋은 투자처는 기다려줍니다. 서두르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인데 선생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수법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는 비밀이 아니에요. 네 번째, 이미 주변 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무개 씨도 하시고 아무개 씨 아내분도 하시고 이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같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은 믿을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선생님만 믿고 드리는 이야기예요. 신뢰를 무기로 쓰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는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 5가지 말 중 하나라도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자식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 반대로 어르신이 되어서도 재산을 잘 지키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겸손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처음 보는 건 처음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둘째, 자식과 돈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돈을 섞지 않으세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금액과 드릴 수 없는 금액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걸 자식에게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셋째, 작은 돈에도 영수증을 챙기십니다. 큰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작은 돈도 꼼꼼히 관리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히거든요. 넷째,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신뢰하는 사람,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이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섯째, 자신의 건강을 재산처럼 관리하십니다. 몸이 건강해야 재산도 건강합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가십니다. 하몬체크가 말하는 재물을 지키는 얼굴과 마음. 하몬체크 관상학에서는 재물을 잃는 관상과 지키는 관상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재물을 잃는 관상의 특징은 눈빛이 흐리고 불안하며 입이 헐겁게 열려 있고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판단력의 흐림, 말의 경계가 없음, 경청의 부재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지키는 관상은 눈빛이 맑고 침착하며 입이 굳게 닫혀 있고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판단력의 명료함, 말과 결정의 신중함, 정보를 잘 수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관상학의 핵심 철학이 뭔지 아세요?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이 앞으로의 관상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보고 신중하게 말하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얼굴과 기운이 재물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평생 번 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5가지 특징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특징들은 사실 착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생기는 취약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아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으신 돈입니다. 그 돈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인생이 녹아 있어요.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베풀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여러분이 모은 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 돈이 여러분 곁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